안녕하세요. 깔루아 교육의 조지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유아를 위한 영어 동화책 읽기입니다. 자, 현재 키우고 있는 자녀가 유아이신가요? 초등이신가요? 유아와 초등은 영어 동화책 읽기의 방법이 조금 달라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자, 유아 같은 경우에는요, 한글을 아직 모르는 경우도 있고, 한글을 떼었다 하더라도 그 경험이 굉장히 부족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한글은 읽을 수는 있으나 그 의미까지 아이가 모두 다 흡수하는 아이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자연스럽게 읽는 아이들도 있지만요. 그리고 초등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글에 노출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상태이잖아요. 그리고 머리가 조금 더 컸습니다. 그래서 배우는 학습 속도는 당연히 유아보다 빠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유아와 초등은 영어 동화책 읽기가 달라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아를 위한 영어 동화책 읽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혹시 아이가 어렸을 때 영어 동화책을 많이 읽어줬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마 있으실 거예요. 요즘에는 영어 조기 교육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생활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영어 학원을 보내지는 않더라도 집에서 영어책을 보여준다든지 이제 DVD나 유튜브로 영어에 대한 컨텐츠를 많이 보게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 거의 그렇죠. 여러분께서 영어 동화책을 아이에게 읽어주실 때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뭘까요? 전 알고 있어요. 영어 동화책을 한글로 해석을 해 주어야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사실 분분합니다. 애가 못 알아듣는데 한글로 해석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또 반면에 한글로 해석을 해줘 버리면 영어 문장을 모두 다 한국어로 번역을 해 버리려고 하는 습관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 유아는 어때요? 영어 문장을 한국어로 번역할 능력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유아 때에는요, 자연스럽게 영어 그림책을 보면서 내용을 읽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때 좀 좋은 책들이 뭐냐면요, 패턴을 익힐 수 있는, 그러니까 국내 영어 전집이 유리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제가 하나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이쪽 보이시나요? 굉장히 뭐 재밌고 많이 유명한 책이기도 하죠. 자, 싱싱 영어라는 전집입니다. 저도 이 책을 많은 분께 추천을 드렸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이 책을 싫어하는 아이들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이 책이 가진 강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이 책을 제가 광고를 하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 책은 되게 오래됐어요. 지금은 아마 뉴싱싱 영어 새로운 버전이 나와서 더 좋은 컨텐츠가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첫째 아이를 키울 때요. 이 싱싱 영어를 보고서는 너무 한국식 아니야? 아니면 너무 이렇게 패턴으로 익히면 재미없는 거 아니야? 했는데 결국에는 아이가 5세 이후에 이런 패턴 그 문장들을 많이 경험을 하면서 스피킹에 대한 아웃풋이 굉장히 많이 터졌거든요. 그래서 영어 동화책의 인풋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어 동화책 읽어줄 때의 방법은요. 이 책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책 표지를 봅니다. 책 표지를 보면서 평소에 영어를 많이 읽을 일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아이에게 영어책을 읽어줄 때 그림을 얘기하기보다는 어떻죠? 보통은 이렇게 손으로 짚어주면서 How's the weather?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아요. 그리고 영어책 읽어주실 때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How's the weather? It's cold. 이렇게 글자를 짚어가며 읽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영어 동화책을 처음 접하는 아이들에게는요. 아직 이 아이들이 글자의 개념이 잘 없거든요. 그래서 글자를 짚어주는 것보다는 그냥 그림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편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어 동화책 읽기의 첫 번째 방법은요. 손가락으로 글자를 짚어주기보다는 그림을 짚어주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알 수 있거든요. 이 영어책을요. 너무 두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가 한글책 읽듯이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글책을 읽어주다가 그 단어를 얘가 모를 것 같아요. 그러면 설명은 해주지만 그 단어가 뭐다, 비슷한 말이 뭐다, 반대말이 뭐다 이렇게 얘기 안 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언어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초등 아이들은 조금 다릅니다. 예, 유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이렇게 그림을 보고 문장을 엄마가 읽어줬을 때 이것을 그냥 온전히 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답니다. 근데 여러분께서는 이제 아이가 엄마가 영어 책을 읽어주는데 이 의미를 아이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닐까라고 고민을 하실 거예요. 자, 그럴 때요. 제가 어머니들께 추천드리는 방법은요. 바로 동사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동사는 어떻죠? 동사는 우리가 몸짓으로 표현을 가능한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쵸? 막 run 하면 막 run 하고 walk 천천히 walk도 하고요. 그쵸? see 이게 보죠. 그쵸? 그리고 형용사 같은 경우도 표현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요. 만약에 이런 문장을 만났을 때 어머니께서 이렇게 몸동작이나 또는 소리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표현을 해주셔도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어머니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새침하신 분이 생각보다 많죠. 그리고 아이들 앞에서 와 이렇게 뭔가 재미있게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부끄러워요. 그렇죠? 낯뜨겁고 뭔가 이렇게 품위가 없어 보이고 그렇죠? 대부분 우아한 어머니들이 좀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영어책 읽어줄 때만큼은요. 재미있는 엄마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둘째가 지금 5살이거든요. 그 얘기를 해요. 엄마는 평소에 말할 때는 그렇게 재미없는데 영어책 읽어줄 때는 좀 재밌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제가 그때만큼은 약간 오버 액션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야 아이가 잘 알아듣고요. 이렇게 책을 읽어주다가 이렇게 도망가지 않아요. 저희 둘째도 영어책 거부가 굉장히 심했던 때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영어로 말만 하면요. 제 입을 막 막아버렸어요. 이렇게 하지 마! 영어로 말하지 마! 이렇게. 지금도 사실 제가 영어로 뭔가 많이 이야기를 하거나 영어책을 많이 보여주려고 하잖아요? 그럼 여전히 그래요. 영어 하지 마! 엄마, 나는 한국말이 더 좋아. 이제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조금 재미있게 이런 어떤 제스처나 소리를 내주거나 하면요. 그 힘으로 영어를 잘 듣고 잘 따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영어 동화책 읽기 하실 때에는요. 만약에 아이가 영어책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하죠? 조금 더 재미있게 읽어줘라. 그래서 영어 동화책 읽기 두 번째 방법은요. 몸짓, 소리 등을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겠죠. 자, 이 책에서도 볼게요. 그쵸? How's the weather? 그쵸? 그랬어요. It's windy. 그랬어요. 막 windy 할 때도요. 막 바람이 막 불어오고 아이들에게 막 후 하고 바람도 불어보고. 그쵸? 그럼 아이가 그림에서 나오는 이렇게 낙엽이 날아다니는 이 그림을 보고도 윈디라는 걸 알지만 벌써 엄마가 어떻게 했죠? 이렇게 뭔가 액션을 보여줬어요. 그럼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밖에 나갔을 때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럼 우리가 책에 읽었었던 것을 떠올려서 아이랑 함께 이야기를 해보면 너무너무 좋겠죠. 와, it's windy!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부끄러우신가요? 저도 지금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내 아이를 위해서라면 하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유아를 위한 영어 동화책 읽기에서는 이 두 가지를 특히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한글로 번역해주지 않는다라는 것과 몸짓과 소리 등으로 표현을 하는 것도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아이가 영원히 그 단어를 모르는 건 아닌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아이들이 성장을 하면서요, 이 의미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고유 명사화 시켜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It's cold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이렇게 춥고 이럴 때 아이가 그냥 It's cold 하고 그냥 받아들였어요. 우리나라 말을 배웠듯이 이렇게 습득을 했는데 어느 날 궁금할 때가 있죠. 근데 cold가 무슨 뜻이지? 정말 콜드가 춥다는 뜻인가? 이렇게 할 때는 우리가 단어 사전을 활용해보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어 동화책 읽기를 할 때 아이들 중에는요. 엄마 나는 이게 무슨 내용인지 궁금해. 엄마 이게 무슨 말인지 이야기로 해줘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렇게 패턴북에서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쉬운 책에서는 대부분 간단한 문장과 대화책 그리고 이 문장이 보통 그림 하나로 다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It's sunny 하니까 햇님이 떴단 말이에요. 그림책 자체에서만 그림만 봐오더라도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조금만 글밥이 많아진다고 봅시다. 이 책은
ORT라는 책입니다. 리더스북이고요. 아이들이 이제 이런 그림책을 보기 시작했을 때, 그쵸? 그럴 때는 엄마, 나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물론 있습니다. 유아도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때도 역시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짚어주면서 이제 해석을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때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뭐냐면요. 이 그림에 대한 충분한 설명, 그리고 전체 스토리를 책장을 넘겨가면서 무엇을 하시면 좋을까요? 스토리를 이야기를 해주면 좋습니다. 이건 이랬고, 이건 이랬고, 이건 이렇게 해서 넘어갔네. 이렇게 해서 했네. 하고서는 이렇게 끝까지, 딱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래도 아이가 엄마, 난 정말 궁금해요 라고 유아 아이가 물어보는 경우에는요. 이 책의 수준이 아이에게 맞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의 수준을 낮춰서 다시 그림책으로 돌아가시는 방법을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아이들이 이해를 하면서 보고 싶은 마음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거든요. 특히 두뇌가 똑똑한 아이들이라는 표현을 하긴 좀 그렇지만 그래도 언어를 받아들일 때 궁금해하는 것이 많고 또 호기심이 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 이거는 왜 그래요? 뭐예요? 꼬치꼬치 캐무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그 아이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훌륭한 아이들입니다. 예, 왜냐? 내가 모르는 게 싫은 거거든요. 내가 모르는 게 있으면 안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있고 그게 너무 궁금한 거야. 그렇다면은 그 아이에 맞춰서 적절한 수준의 책을 제공하는 것이 또 우리의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시 그림책으로 또 내려와요. 원서 그림책도 좋은데요. 이런 아이들에게는 사실은 이런 전집류에 나오는 그림책들이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원서 그림책 좋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쓰지 않은 다양한 표현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이것을 단순히 영어 듣기를 위해서 또는 영미권 문화를 아이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만약에 그 목적이 우리 아이에게 영어의 귀를 뚫려주고 영어가 무슨 말인지 알아듣게 하고 영어를 읽게 하는 목적이 있다면 이런 목적 있는 책들이 사실 도움이 많이 됩니다. 뭐 패턴북, 이런 국내 영어 전집 같은 그림책, 그리고 이런 ORT와 같은 리더스북 같은 것들이 조금 더 효과를 발휘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문장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책들을 선정해서 보여주시면은 너무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노부영에도 굉장히 많은 영어 원서 그림책들이 있잖아요. 이 원서 그림책들도요. 엄마의 욕심으로 수준을 마구마구 높이는 게 아니라 내 아이가 재밌어 하는 그 눈높이에 맞춰서 내용을 선정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을 드리면요. 아이가 만약에 유아인데 파니스를 뗐어요. 그리고 영어책을 읽을 수 있는 수준이 되면요. 영어책을 읽을 때 이제는 문장을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읽어주셔도 괜찮다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CD를 듣거나 어머니께서 읽어주실 때 이렇게 하시면 이게 굳이 무슨 단어인지 아이가 잘 몰라도 이거를 페인팅이라고 읽는구나, 이건 돌이라고 읽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요. 책을 보여주실 때 어머니께서 먼저 한번 훑어보세요. 훑어보시고 혹시 내 아이가 처음 보는 것 같은 그런 단어가 있다던가 요 의미는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단어들은 책을 읽기 전에 그 단어에 대해서 미리 한국말로도 설명해 주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상적인 단어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아이들이 조금 이렇게 이해하기 힘든 경우도 있고 한국말로도 뭐라고 하는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만큼은 미리 단어에 대한 설명은 해줘도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은 사실은 한국어로 설명을 해줄 때 훨씬 더 잘 이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줄 수는 없지만 특정적으로 영어로 설명이 어려운 부분, 그리고 그림으로 설명이 애매한 부분, 이런 부분은 조금씩 설명을 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영어로 다 읽어줘야 하고, 그리고 무조건 영영사전으로만 활용을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가 있겠지만
저도 경험을 해보니까 저도 첫째 유아 때 무조건 영어, 무조건 다 영어로, 그리고 사전도 무조건 다 영어로만 했었는데 결국에는 아이가 성장을 해가면서 궁금해하는 것들에 그 내용이 깊어지다 보고 단어가 조금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게 영영으로는 설명이 힘든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한국말로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자, OIT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요, 이 책을 보시기 전에 전체적으로 아이들에게 책 내용을 한번 훑어주시는 거 좋은 방법이고, 그리고 우리 영화 볼 때 스포일러 있잖아요. 미리 보면 재미없어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만약에 내 아이가 그런 스타일의 아이라면 그런 스토리를 미리 읽어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처음부터 읽어주시면 되는데, 반드시 해야 될 건 뭐냐? 단어가 설명이 되어 있죠. 어떤 단어들이 주로 나오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를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아, 이 책을 봤을 때 여기에 있는 주요 단어를 아이가 알면 좋겠구나. 그리고 이 단어 중에서 혹시 아이가 모르는 게 있다면 엄마가 알려줘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책에 대한 이해도는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렇죠. 자, 우리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아 동화책 읽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다? 바로 한글로 번역을 해주지 말자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몸짓 다 사용하고 소리 이런 것들도 사용해서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영어책을 읽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어 동화책을 또 효과적으로 읽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